네, 안녕하세요. 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상황은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ECD에서는 가장 낮고요. 전체적인 수준에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이고 노인 자살률 역시도 세계 1위죠. 그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후 이제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에게 실제로 다가올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연금 준비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한다면 최저 생계비의 반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내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실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이 자료는 그 통계청에서 발행한 연금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인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부터 21년도까지의 연금 수급자 수와 연금 수급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수급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연금 수급률도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률을 보게 되면은 거의 90%의 사람들이 이미 연금을 잘 받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언가의 이유에 의해서 연금 수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90%의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던 아니면 개인이 준비하는 그런 연금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자체는 나쁘지 않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서 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 금액에 있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수급 금액이 4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오르긴 했지만 그 수급 금액 자체가 60만 원으로 굉장히 작죠. 개인 한 명당의 최저 생계비가 약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의 반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만 원도 평균적인 수치인 거고 2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20%나 됩니다. 5명 중에 1명은 이미 그 20만 원 정도밖에 받고 있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의 사람들이 5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인 거죠. 자,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도 보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부부 가구 연금 수급 및 수급률을 나타내는 건데 가구의 수급 가구 수도 1200만 가구에서 1700만 가구로 쭉 이제 올라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률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아까 개인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거의 97%에 되는 가구에서 연금을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구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아까와 동일하게 월 평균 수급 금액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도 기준으로는 한 100만 원, 106만 원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럼 지금 2016년도 75만 원에서 오르긴 올랐지만 절대적인 그 수급 금액 자체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급 금액의 분포를 보더라도 지금 이 106만 원이라는 거 하는 거는 평균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높게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 금액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금액의 분포를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25만 원, 그러니까 25만에서 50만 원 받는 사람들이 25% 정도 되는 거고요. 50에서 1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60에서 70%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70%의 사람들이 이미 연금을 100만 원 이하밖에 받고 있지 못하다.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모든 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뭐 그 개인연금, 퇴직연금 모든 걸 합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연금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100만 원으로 70%의 사람들이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게 되면은 개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124만 원이 최소 생활비고 그다음에 적정 생활비는 한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인 기준으로 한 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60만 원은 최소 생계비 최소 생활비에 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부부 기준으로는 아까 1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랬는데 부부의 최소 생활비가 한 200만 원, 적정한 생활비는 28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100만 원의 연금으로는 최소 생활비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부 기준으로 280만 원이 적정 생활비라고 했는데 280만 원 적정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만약에 월세를 받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뭐 오피스텔 같은 그런 데 투자를 했다라고 만약에 해보면 그 업무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5% 이내이기 때문에 월 300을 받는 데 있어서 만약에 4% 수익률을 된다고 해도 약 1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적정 생활비 280만 원을 받는 게 그렇게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딱 됐을 때, 은퇴가 됐을 때 10억이라는 돈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이 농지연금과 같은 경매를 이용해서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아서 그거를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농지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는 우상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3억의 가치라고 하더라도 나는 1억 이하에서 농지를 사고 그 안에서 대출이 어느 정도 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로 3억의 자산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3억이 5억이 되고 6억이 되는 그런 흐름을 미리미리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10억으로 28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억 이하의 자본으로도 2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론적이긴 하지만 자기 자본이 없어도 60세부터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노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어디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꾸준하게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기초연금에 두 가지 연금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꼭 그 이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농지연금인데 어쨌든 그런 이외의 연금에도 꼭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연금 수령액이 높은 그런 상품 또는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연금 준비 실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이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각 연금 종류별로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는데 이거 두 개 합쳐도 한 60만 원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다른 어떤 주택연금은 91만 원이고 농지연금은 이미 107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21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꽤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이 22.7%, 그러니까 이미 5명 중에 1명은 22.7%니까 5명 중에 1명은 2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받는 분들은 그 외에 뭐 국민연금 포함하게 되면은 3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하나로도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농지연금인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토지 경매를 이용하게 되면은 거의 무자본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 인출형이 지금 잠정 중단됐지만 수시 인출형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나 낮게,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해서 낮게 낙찰을 받는가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수시 인출형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 종신형으로 연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30%대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6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와 저희 회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30%에서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6, 7년 동안 연금을 받으면 그걸로 자기 자본을 회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금 제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사전에 불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처럼 내 돈을 미리미리 넣어서 그거를 노후에 받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나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그러니까 연금 형태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미리미리 어떤 불입을 해서 그 돈을 이제 타먹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그러니까 대상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 이 부분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의 어느 누구든지 다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